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패니언즈 모드를 다룰 새로운 비디오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컴패니언즈는 생물, 애완동물, 마법 및 기계 시스템 모드로 길들일 수 있는 생물, 적대적 생물, 새로운 구조물, 차원별 코인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커스포지 섹션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컴패니언즈를 검색해 볼게요. 좋죠? 보시다시피 이 모드는 Fabric Forge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가이드가 있는데 스포일러 보기를 누르면 블록들과 여러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아트 스타일이 정말 멋있어요. 솔직히 이 모드의 아티스트는 제 점수로는 10점 만점입니다. 총 1800만 사용자가 있는데 이 모드는 78만 사용자뿐이니까 약간 이건 나이트립이군요. 중요한 점은 나이트립의 일부 아이템이 재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봤는데 여러 흥미로운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냥 파일, Forge 1.20.1 버전으로 가서 새 버튼을 눌러 파일을 받으면 돼요. 이 파일은 윈도우스 플로자를 누르고 앱 데이터 입력 후 roaming .minecraft mod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mod 폴더가 없으면 우클릭해서 새 폴더 만들고 mod라고 이름 지으세요. 중요한 건 다른 버전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릴레이션 섹션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말한 나이트립과 게코립이 필요해요. 여기 나이트의 라이브러리와 3D 모델용 라이브러리인 게코립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드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요. 우선 마인크래프트 컴패니언즈에서 각 차원의 코인을 어떻게 얻는지 알아볼게요. 컴패니언즈는 세 가지 종류의 코인을 추가해요. 알겠죠? 구리 코인, 네더 코인, 그리고 엔드 코인이 있어요. 알겠죠? 이것들은 제작할 수 없고 모드의 상자, 던전, 구조물에서 전리품으로만 얻을 수 있어. 차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며 이는 길들이기와 베팅, 구매 시스템에 영향을 줘요. 알겠죠? 그럼 각각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구리 코인은 오버월드에서, 네더 코인은 네더에서, 엔드 코인은 엔드에서 얻을 수 있어요. 별 말씀을요. 알겠죠? 뻔한 내용이었지만 일단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프로그 보난자를 제작하고 사용하는지 볼게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그 보난자라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이끼 낀 블록과 기본적으로 판자로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동전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동전을 넣고 우클릭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방금 엄청난 행운을 얻었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인생 최고의 행운이 온 것 같은데, 그렇죠? 구리 동전 하나만 넣었는데, 다시 해볼게요. 항상 이런 건가? 보자. 음, 아무것도 안 나왔네. 헐, 맞아요. 알겠어요. 봐요. 또 당첨됐어요.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닌가 봐요. 하지만 이번엔 네더라이트가 안 나왔네요. 후반 게임용인 엔드 코인을 시도해 볼게요. 뭐가 나오나 보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봐요. 이건 동전도 얻을 수 있네요.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TNT 2개. 크리퍼가 나오면 TNT를 주는군요. 이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줘요. 뭔가 일어났어요. 작은 상품도 주네요. 연속으로 2번 당첨되면 작은 상품을 줘요. 그래서 여기 이 아이템이 아주 흥미롭네요. 좋아요. 어떻게 에센스를 얻고 그레이트 에센스로 변환하나요? 이것은 나이트 라이브러리의 일부예요. 알겠죠? 다른 모드에서 본 아이템이지만 결국 여러분이 사용할 것이니 설명해야겠네요. 기본적으로 스몰 에센스는 몬스터를 물리칠 때 흔히 드롭되는 아이템이에요. 에센스는 아이템을 가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레이트 에센스는 스몰 에센스 4개로 만들거나 네더스타, 바다의 심장, 토템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니 에센스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성배, 그레이트 성배를 채우는 데 쓰이죠. 스몰 에센스나 그레이트 에센스를 넣고 가득 차면 성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우고 클릭하면 이제 채워진 성배가 생기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모드의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쓰입니다. 즉, 모드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독창적인 방법이에요. 좋아. 그럼 우리가 그랜드 갈리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제작법을 볼게요. 쿠퍼 인곳으로 이렇게 만들고 필요한 것은 에센스예요. 알겠죠? 이것들은 몹을 물리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릴을 채우고 이 병을 가져와서 우클릭하면 파일드 그릴이 됩니다. 이걸로 모든 종류의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그렇다면 이 마인크래프트 컴패니언즈에서 어떻게 영혼 용광로를 제작하고 에센스를 채우나요? 기본적으로 좀비가 갑자기 나타났네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용광로가 있어요. 제작 과정을 보면 구리 2개, 벽돌 2개, 용광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센스 충전으로 작동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큰 성배를 위에 올려놓고 에센스를 채워요. 알겠죠? 채워지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에너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로 한 아이템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그렇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알겠죠? 가득 찰 때까지요. 이제 다 됐네요. 좋아요. 이제 가득 찼어요. 알겠죠? 아니, 꼭 가득 찰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 하나로 하나씩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촛불을 놓으면 이 살아있는 촛불이 생성돼요. 알겠죠?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크루아상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결정화된 피예요. 알겠죠? 이것이 이 모드의 고급 갑옷과 소울잼을 해금하는 건데 이것도 매우 흥미로워요. 좋아, 어떻게 결정화된 피와 영혼석을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영혼 용광로에서 만들 수 있어. 이걸 먼저 제작해야 해. 유틸리티를 보면 결정화된 피를 얻기 위해 썩은 살점 하나만 넣으면 되고 영혼석은 그냥 다이아몬드만 넣으면 돼. 그런데 어떻게 영혼 용광로는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고 위에 성배를 올려놓고 에센스로 채우면 돼. 알겠지? 에센스로 채우면 여기 에너지가 충전되고 이제 할 일은 예를 들어 썩은 살점을 여기 넣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처리가 시작되고 완료되면 결정화된 피와 영혼석을 문제없이 얻을 수 있어. 영혼석은 다이아몬드만 넣으면 돼. 그게 전부야. 좋아요. 영혼 용광로를 사용하고 성배를 올려놓고 에센스로 충전한 후 썩은 살점으로 결정화된 피를 얻으면 결정화된 피의 투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파이어드 그레일, 네더라이트 헬멧과 결정화된 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요소들과 제작법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보너스는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결정화된 피갑옷 한 조각은 받는 피해를 줄여줍니다. 약 10% 정도, 갑옷 한 조각당 10% 피해 감소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절반 이하일 때 피가 단단한 판으로 결정화되어 10%의 갑옷 한 조각당 피해를 줄여줍니다. 알겠죠? 즉 그 10%는 체력이 절반 이하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비 네더라이트보다 훨씬 강한 갑옷입니다. 알겠죠? 방어력 자체는 아니고 방어구로서는 아마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8, 6, 3, 8, 6. 네, 사실 방어구 내구성과 넉백 저항이 더 적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특수 능력이 이를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좋아, 어떻게 수정화된 피검을 만들 수 있을까? 수정화된 피검은 이것 개미사자 털로 만들어져. 알겠지? 결정화된 피는 영혼의 용광로에서 얻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네더라이트 검도 필요해. 검은 체력을 8 감소시키고 속도는 같지만 방금 본 배기 공격이 있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피배기를 발사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모든 개체에 관통 효과를 적용해. 이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알겠지? 지금까지 약 20, 30, 50블록, 70블록까지 가고 아마 계속 활성화될 수도. 그래. 쉽게 100블록, 150블록까지 간다고 말하고 싶어. 쉽게 150블록이나 100블록 정도. 알겠지? 그 정도까지 도달해야 해. 그리고 튕기는 것 같기도 해. 아니, 튕기진 않지만 관통 효과는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것, 개미사자 털은 게임의 몹들을 처치해서 얻을 수 있어. 우리가 플레이하는 모드팩에 따라 상자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어쨌든 이게 다야. 결정화된 블러드 사이즈를 제작하고 생명력을 훔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돌연변이, 살점, 결정화된 피, 네더라이트 곡괭이 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뱀파이어 리즘을 주는데 15%의 생명력 흡수입니다. 이것이 그 능력입니다. 영구적이고 매우 흥미로운 능력이죠. 잠깐 체력을 좀 깎아볼게요. 알겠죠?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이런 근처 몹을 찾아서 때리면 이론적으로는 15%의 생명력을 흡수해야 하는데요. 이 몹은 체력이 별로 없긴 한데 동물에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니 동물에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좀비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어라,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네요. 좀 속은 기분인데요, 정말. 아니, 아무것도 안 돼, 안 돼.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가 싶네요. 모르겠네요.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에 에센스도 넣어봤는데, 아니, 전혀 작동하지 않네요. 게다가 모드에는 아무 요구사항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설명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하트와 상호작용하는 추가 모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하지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이건 마인크래프트에서 최대 하트 수에 도달하면 버그가 생기는 걸 고치는 모드예요. 예를 들어 하트가 40개면 많이 버그가 생기는데 이 모드가 마을 주민은 어떨까요? 마을 주민한테는 생명력 흡수가 가능. 그것도 안 되네요.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어떻게 결정화된 블러드 X를 만들고 소용돌이를 생성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먼저 결정화된 블러드 미안. 말을 잘 못하네. 결정화된 블러드 X는 네더라이트 도끼, 결정화된 P, 그리고 데몬 플래시 4개로 만들어. 이 아이템은 몹을 처치해서 얻을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인챈트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능력을 좀 살펴보자. 설명에 따르면 4개의 피의 소용돌이를 소환해 주변을 감싸고 적을 관통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일종의 광역 데미지야. 몹이 많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마을 주민들을 많이 소환할 건데 좀비를 넣으면 체력이 줄어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자, 기본적으로 네가 포위됐다라고 가정하고 우클릭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소용돌이가 생겨서 약간의 데미지를 줄 거야. 즉, 그는 2개의 심장을 가져갔어. 2개의 심장, 4개, 만약 2번 맞췄다면 하지만 이제 다시 활성화됐으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맞아, 이 공격은 활용하기가 좀 복잡하지, 그렇지? 왜냐하면 던진 높이에서만 공격이 되니까 알겠지? 그 아래는 아무것도 안 맞아. 하지만 데미지가 10이고 속도는 1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아. 미안. 좋은 점은 우리가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 바꿔가며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꼭 하나만 고집하고 도끼만 들고 있을 필요 없어. 알겠지? 즉, 두 도구를 문제없이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촛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약 하나를 소울 퍼니스에 촛불을 넣으면 그게 제작법 중 하나인데 촛불을 넣으면 살아있는 촛불이 됩니다. 알겠죠? 그 자체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알겠죠? 사실 빛도 내지 않지만 소울 메이지라는 다른 동료와 연결되는 핵심 자원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추가 보호를 제공하는데 나중에 볼 거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촛불을 만듭니다. 어떻게 호문쿨루스를 만들고 크루아상 에그를 구울 수 있을까요?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시죠? 걱정 마세요. 드래곤으로 진행하려면 마인크래프트 컴패니언즈에서 호문쿨루스가 필요해요. 이건 썩은 살, 뼈, 가죽, 영혼 모래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득 찬 성배요. 이 호문쿨루스는 빈 꼭두각시뿐만 아니라 큰 빵을 만드는 데도 쓰이죠. 즉 빵과 호문쿨루스예요. 기본적으로 큰 빵을 가져와서 성배를 채우는 건데 5개의 에센스가 필요해요. 지금 진행 중인데 정말 오래 걸려요. 픽셀 하나하나가 너무 느리게 진행돼요. 픽셀 사이에 약 5초 걸리고 총 20개의 픽셀이 있으니까요. 즉 2,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 봅시다. 자, 이제 여기 크로아상 드래곤이 있네요. 크로아상 에그를 얻었는데 이건 드래곤 크로아상의 배아예요. 좋아. 어떻게 크로아상 드래곤을 부화시키고 길들일 수 있을까? 사실 꽤 직관적이야. 우클릭만 하면 길들이려면 우유가 필요해요 라고 나와. 그러니까 우선 우유 한 양동이를 주고 이건 이게 용이라면 난 윌리렉스다. 자, 이제 크로아상 드래곤이 생겼어. 이론적으로는 날 따라오고 있지만 사실 따라오는 것 빼고 다 하고 있네. 자, 우클릭해보자. 이제 안 잡고 이제 정말로 날 따라오고 있어. 하지만 조종할 수 없어. 탈 수도 없어. 좋아. 이제 길들여졌네. 체력이 올라가지 않는데 마음에 안 들어. 계속 80의 체력만 유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유 3양동이 정도 필요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를 따라올 수 있고 저기 있게 할 수 있고
오, 앉게 할 수도 있어. 새로운 상호작용이 있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인벤토리를 다 비웠어. 이게 잘하는 게 보이나요? 이게 크루아상인가? 몸을 숙여서 우클릭하면 그걸 제거할 수 있어. 봐, 저기 자랐어? 저기 자랐어. 모드가 안장을 달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됐어. 알겠지? 내 생각엔 여기서 더 많은 크루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크루아상 모양이거든? 아니면 그냥 장식용일 수도 있고, 아니, 다른 기능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야. 좋아. 어떻게 골든 엘리를 소울 메이지로 변신시킬 수 있을까? 우선 골든 엘리는 늪지대에 나타나는 몹이야. 알겠지? 소울 메이지로 바꾸려면 마법사 세트 아이템을 입혀야 해. 알겠지? 기본적으로 코트와 모자, 즉 메이지 햇, 메이지 코트. 나머지는 혹시 몰라서 가져갈게. 만약을 위해서. 그게 전부야. 어떻게 제작하지? 제작 방법은 우와, 대단한 제작법이네. 그렇지? 여기 있네. 그리고 다른 것은 휴. 다이아몬드 갑옷과 투구야. 레깅스도 필요해. 다이아몬드 레깅스와 메이지 스태프. 어디 있지? 잃어버렸나? 아니, 여기 있네. 이론적으로는 메이지 코트가 필요해. 알겠지? 여기 코트를 줬고 이제 메이지 햇을 줄게. 레깅스도 한번 보자. 이제 스태프, 메이지 스태프. 좋아. 그러니까 스태프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오네. 그래, 맞아. 이 몹이 될 수 있어. 와, 이 몹 정말 멋지지 않아? 그리고 두 개의 막대기와 소울 잼으로 만들어. 솔직히 이 몹은 정말 너무 멋져, 진짜로. 너무 멋져. 이렇게 멋진 걸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소울 메이지입니다. 모자, 코트, 스태프로 꾸밀 수 있어. 이 몹은 기본적으로 책을 사용해 우리를 지켜주는 동료야. 그게 전부야. 좋아, 어떻게 세 개의 용갑옷과 버프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 모두 있네. 그래, 맞아. 저기, 하나 붙이면 끝이야, 맞지? 알겠어. 여기 한 마리 드래곤이 있고, 저기 또 다른 드래곤이 있어. 먼저 외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획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알겠지? 정말 멋져 보인다. 우선, 크루아상 드래곤, 초콜릿 하머는 코코아 빈, 피아트 그레일, 그리고 케이크 두 개로 만들어. 이건 케이크 두 개로 간단히 만들고, 이건 달콤한 베리로만 만들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바닐라인 이것은 저항에 숨결을 내고 물거나 날개가 그 효과를 확장시켜. 아, 그래서 우클릭해서 먹으면 효과를 얻는 거구나. 알았어. 쓸모가 있긴 한데 음식으로는 안 주네. 그치? 아쉽다. 기회를 놓쳤네. 그 다음엔 체리 버전이 있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재생 능력 1을 주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어. 재생2. 알겠지? 먹으면 재생2. 알겠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속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가속이야. 알겠지? 그래서 꽤 좋은 거지. 효과가 중첩되진 않지만 그래도 매우 흥미롭네. 음, 사실 가속 효과는 좀 별로지만 초콜릿 맛은 속도를 주는 숨결이야. 알겠지? 하지만 체리 맛은 재생 2와 재생 숨결이라 정말 흥미롭네. 바닐라 맛은 저항력을 주고 물어뜯으면 저항 효과가 연장되는 것도 흥미롭고 실제로 써보고 싶지. 그렇지? 숨결이 어떤지 확인해볼까? 좀비를 소환해볼게. 이론적으로는 좀비를 공격해야 하잖아. 맞지? 아, 봐. 저기 숨결이야. 저기 숨결이 나오네. 그리고 나한테 재생 효과를 주네. 봐봐. 진짜 멋지다. 진짜 멋져. 봐. 여기 초콜릿이 가득 차 있어. 초콜릿 맛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걔는 갇혀 있어. 갇혀 있어. 이런. 봐. 저것들이 어떻게 쏘는지 봐. 소리도 나고 다 있네. 그렇지? 저것들이 알아서 공격하나 내가 때려야 하나? 내가 때려야 하네. 이것들은 그리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효과만 밟으면 돼. 숨결이 닿을 필요도 없어. 이 바닥 효과만 밟아도 재생 효과가 생겨. 이것도 매우 흥미롭네. 좋아. 주문서 사용법과 쿨다운 방법. 알겠지? 여기 모든 주문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법책이고 별로 복잡하지 않아. 알겠지? 그냥 이것들을 가져가면 돼. 우선 주문서는 마인크래프트 컴패니언즈에서 느린 재충전 시간이 있는 마법 도구야. 알겠지? 위저드나 마법사 세트는 친화도를 높여줘. 알겠지? 책의 재사용 시간을 조각당 15% 줄이고 마법 피해도 최대 30%까지 줄여줘. 새 조각이니까. 소울 메이지는 인벤토리에서 책을 사용할 수 있고 3개 슬롯이 있으며 무작위로 던질 수 있어. 저기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쭈그려 앉으면 바로 거기 있어. 이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알겠지? 얼음 조각이 있는데 이건 목표물에 여러 관통 조각을 발사해. 알겠지? 자, 이게 바로 그거야.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다음은 얼음 토네이도야. 와든을 소환하면 모두 죽을 것 같은데 맞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아이스 토네이도 알겠죠? 저기로 가져가네요. 보시다시피
파이어 마크 알겠죠?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불을 부여하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브레이스 매직 북은 발사한다고? 한번 보죠. 아무것도 설명이 없네요. 방해하고 나중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힐링이 있어요. 알겠죠? 이해하기로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스톤 스파이크는 독 효과가 있어요. 매직 레이도 있는데 마법 에너지로 광선을 집중해서 발사해요.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많아 보이진 않네요. 블랙홀 알겠죠? 저기 있네요. 모든 몬스터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기타나 매직북이 있어요. 알겠죠? 저기 있네요. 단순히 두 개의 나기타나를 던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주문들은 강력하지 않고 제작법도 없어요. 나기타나 매직북만 예외인데 책 한 권과 신의 유물 4개로 만들어요. 이제 이 와든을 제거해야겠네요. 내 멋진 몬스터가 죽기 전에. 그럴 것 같죠? 하지만 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보셨듯이 별로 신비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죠. 좋아. 그림자 종과 재단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컴패니언즈에서 그림자 의식을 하려면 그림자 종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림자 종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자 종이 있는데 일반 종과 결정화된 피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림자 재단과 상호작용해서 연결해요. 쉐이드 소드 재단, 쉐이드 마오 재단을 가져갈 거예요. 이 재단들도 자체 제작법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쉐이드 마오 재단이요. 자, 여기 있고 보시다시피 재단이 성공적으로 연결됐습니다. 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그림자종을 얻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에너지가 없지만 재단에 연결되어 있어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컴패니언즈에서 어떻게 그림자 검 재단을 제작하고 충전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림자 검 재단, 즉 검의 재단은 배너로 제작됩니다. 아니, 여기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림자 검 재단이요? 칼보다는 검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정화된 혈액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피를 가져와서 충전해 봅시다. 보세요. 점점 더 충전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완료됩니다. 이제 더 이상 충전이 안 돼요. 알겠죠?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림자 아귀 재단이요. 각 충전은 소환 가능 횟수와 소환 능력에 해당해요. 더 많이 채울수록 강해집니다. 알겠죠? 지금은 강화된 상태고 우클릭하면 그림자 검이 소환됩니다. 보이시죠? 그림자 검은 무엇을 하나요? 좀비를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죠? 직접 공격하는지 봅시다. 제가 먼저 때리면 그 다음엔 검이 공격할 거예요. 맞죠? 자, 한번 해볼게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력 5, 하트 5개. 정확히 말하면 생명력 10이네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좋아. 그림자 검을 소환하고 지속 시간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 여기 있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쉐이드 소드 재단이 필요해. 알겠지? 그림자 종과 연결해야 해. 우클릭만 하면 돼. 보다시피 커서를 올리면 충전 10개 남았다고 나와. 알겠지? 수명은 225초야. 즉, 전투에 집중하는 임시검이고 떠다니면서 직접 타격을 가하는 거야. 몇 분 동안 지속되고 결정화된 피를 더 넣으면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지금 보니 210초 동안 지속돼. 지금 결정화된 피를 넣으면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될 거야. 알겠지? 왜 그럴까? 결정화된 피를 넣으면 보다시피 특정 색이 돼. 알겠지? 더 넣으면 색이 바뀌는 지점에 도달할 거야. 이 색으로 바뀔 거야. 이 색일 때는 조금 더 충전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색의 차이는 레벨 차이야. 알겠지? 즉, 이건 이전의 회색보다 더 높은 레벨이야. 그래서 최고 레벨로 올리는 게 좋아. 그러면 각 충전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돼. 우리가 원하는 거지. 좋아요. 그림자 턱재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자 턱재단은 전에 조금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결정화된 피, 깃발, 판자로 만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전되고 결정화된 피 충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결정화된 피로 충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어느 순간 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색이 변하면 최대 레벨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저기 있네요. 우클릭한 다음 종을 우클릭하면 쉐이드 마운트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쉐이드 마운트를 더 좋게 만들려면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네요. 느리지도 않고요. 그렇죠? 걷는 소리가 별로지만 뭐 어때요? 아니, 사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저주받은 느낌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요. 마음에 들지 않네요. 또한 내부에 있을 때도 카메라를 변경할 수 없어요. 즉, 그 위에 올라타 있을 때요. 1인칭 시점으로 보면 버그가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해요. 1인칭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블록처럼 위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가스트 같지 않나요? 행복한 가스트 같아요. 아, 공격할 수 있네. 방금 공격했어요. 아, 왼쪽 클릭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데미지를 줄까요? 봐요. 8의 데미지를 주고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쉽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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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확인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물속에도 갈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기 있네요. 방금 입 안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이 녀석 좀 버그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 동의해요. 완전 망가졌어요. 공격하려면 손에 아이템이 없어야 해요. 알겠죠? 그게 중요하고 아주 좋은 탈것이에요. 알겠죠? 아주 좋은 탈것이니 여러분도 써보세요. 보니까 물에서 나오는 게 좀 까다롭네요. 그렇죠? 뭐 언제든 점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 끝이에요. 좋아. 코넬리우스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솔직히 꽤 멋진 생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코넬리우스는 늪지대에 나타나. 알겠지? 그리고 길들. 우클릭하면 알려주는데 길들일 수 있어. 맞지? 이론적으로는 벌을 데려와서 길들이는 거야. 알겠지? 벌에게 달려들어. 좋아. 리드를 하나 가져가자. 아봐. 벌을 치니까 바로 잠들었어. 알겠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것이 됐어. 이제 우리 거야. 미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날 따라다니고 있어. 저기 있네. 소리가 정말 멋져. 알겠지? 내 주변을 다니고 개구리처럼 우는 소리 말이야. 쉬프트 우클릭하면 메뉴가 열려서 내기도 하고 주민 소환 비용도 지불할 수 있어. 카트 멈춰. 코인으로 하는 거 맞지? 어떻게 하는 거지? 카트. 알겠어. 게임 이해가 안 돼. 카드를 선택해야 하나? 내가 버리고 싶은 카드 맞지? 솔직히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 카트 13. 근데 목표가 뭐야? 이해가 안 돼.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멈추고 졌어. 아, 잠깐만. 베팅한 모든 걸 잃게 되네요. 와, 그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제가 가진 모든 동전을 다 넣었거든요. 자, 여기서 1323을 땄네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가장 작은 쪽이 이기는 거죠. 맞죠? 자, 멈춰. 19 졌어. 왜 졌지? 기본적으로 이건 21 블랙잭이야. 알겠지? 목표는 21점에 가까워지되 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초록색 버튼으로 카드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21에 가깝게 맞추는 거야. 아, 알겠어. 내가 16이니까 카드 한 장 더. 5장이면 됐어. 아니, 멈춰. 여기서 졌네.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아니, 맞아. 이거 20분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자, 카드 줘, 카드 줘. 최대 카드 수는 몇 장이에요? 18. 여기서 멈출게. 10이네. 좋아. 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카드 23. 멈춰. 이겼다. 졌어. 18. 카드 한 장 더. 28. 졌어. 완전히 졌어. 넘어가면 바로 지는 건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돼. 좋아. 20. 그만. 24. 내가 이겼지? 자, 카드 한 장. 20. 그만. 또 이겼어? 당연히 이겼지. 이봐, 이봐, 이봐. 사라졌어, 사라졌어. 맞아. 가버렸네. 좋아. 카드 하나 더 줘. 난 졌다. 이런. 재밌네. 나중에 고용할 수 있어. 알지? 구리 동전으로 하면 우리에게 줄 거야. 물론 여기 고용해 놨는데 코넬리우스를 소환하려면 기본적으로 몬스터를 공격해야 해. 알지? 좀비 포스여야 해. 내가 공격하면 코넬리우스가 따라오는 모드면 공격할 거야. 여기 첫 번째는 구리로 만든 폭발성 그리고 엔드코인과 네더코인이 있어. 네더코인은 폭발하는 불시 몬스터를 만들고 엔드코인은 부양 효과가 있는 폭발 투사체를 쏘는 날아다니는 개구리와 치유 개구리를 만들. 방금 모든 몬스터를 날려버려. 세상에 생명력 8을 깎아. 이미 했지만 다른 것도 소환하면 좋겠다. 저기에 네더코인을 하나 더 놓을게. 바로 이거야. 그럼 바바야가 오두막을 찾아서 마법 장갑을 활성화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바바야가 오두막은 습지에서 발견되거나 나타날 수 있어. 처음부터 보여주자면 나에게 처음 나타난 것은 약 10,000블록 반경 내에 있었어. 닭다리가 달린 집이고 마녀들과 소환사들이 살고 있어. 알겠지? 위쪽에서 마법 장갑인 매직 글러브를 찾을 수 있어. 자, 입구로 들어가 볼게. 보다시피 여기 네더 워트가 조금 있어. 꽤 많은 소리가 들리네. 아, 구리 동전이 있네. 이게 하나, 둘이지? 응, 두세 개 정도인 것 같아.
3개야. 구리동전 3개. 나쁘지 않네. 아래쪽엔 아무도 없고 다리 쪽에도 없는 것 같아. 알겠지? 여기 문이 있어. 열어볼게. 여기서 더 많은 구리 동전을 발견했어. 하나, 둘, 세 더미. 꽤 많은 동전이네. 빈 꼭두각시와 상자도 있어. 알겠지? 아무것도 없는 통. 다른 것도 다 살펴보자.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아무것도 없네. 여기 첫 번째 마녀가 있네. 그렇지? 여기 리스폰 앵커가 있는데 솔직히 왜 우클릭했는지 모르겠어. 여기 또 다른 통 조각. 소울 퍼니스, 그레이트 칼루스가 보이네. 모드에 많은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엔 모든 통이 비어 있어. 그리고 위에는 아마도 봐. 여기 매직 글로브가 있어. 알지? 위에 있는 건 매직 글로브인데 폭발로 인해 이렇게 됐어. 클릭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작할 거야. 알지? 게임 하려면 돌이 필요해. 종이랑 가위도 필요해. 알지? 면 가위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3판 2선승제야. 널 때리거나 공격해. 자, 가위로 우클릭해보자. 가위를 냈네? 보자기. 내가 이겼어. 잠깐, 그가 나한테 재대결을 요청하네. 맞지? 뭘? 바위를 요청하네. 그래, 바위여야 해. 자, 조약돌인 것 같은데, 맞지? 아니, 조약돌. 좋아, 조약돌. 이 라운드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항복해, 항복해. 이겼다. 4번 이겼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겼어. 솔직히 5살 아이 같네. 여기 퍼펫 글러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직 글러브는 개선될 수 있어. 빈 인형을 주면 돼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여기 있네요. 펫이죠. 알겠죠? 정확히는 빈 인형 덕분이에요. 빈 인형은 호문클루스로 만들고 호문클루스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펫이나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좋죠? 저기 있네요. 매직 글로브가 있는 인형이에요. 이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어요. 이미 자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게 전부예요. 좋아요. 여기 이미 있네요. 마법 인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손을 이기면 사냥을 검색하면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스폰으로요. 적대적인 인형 글로우가 이거죠. 이걸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알겠죠? 우리가 이기면 보셨듯이 인형을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열고 우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슬롯이 2개 있어요. 네, 슬롯 2개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건 블레이드 손인데 근접 공격용이니 검을 줄 수 있어요. 자, 검. 아니, 블레이드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보셨듯이 블레이드 암을 주고 그 다음엔 채찍이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채찍인데 때릴 때 독을 입혀요. 그리고 캐논 암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이미 원거리 공격용이고 우리가 넣는 모든 공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더 근접 공격이나 독 같은 것도 원하면 가능해. 여기 좀비를 하나 추가할게. 좁은 공간인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 한번 보자. 원거리에서 쏘네. 원거리에서 쏘네. 응? 그리고 다른 건 이걸로 채찍으로 물리 공격이지. 한번 보자. 가자. 멋진 녀석. 블록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을 못하네. 알지? 저기 있다. 저기서 때렸어. 또 때렸어. 또 때렸어. 세상에? 응? 대단한 녀석이네.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야. 그리고 채찍은? 타카 타카 타카. 야, 체력이 줄어들긴 하네. 응? 체력이 줄긴 줄어. 그건 인정해야지. 이건 이미 원거리용이야. 같은 걸 2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자, 챔피언 1위와 더블 캐논 파. 세상에, 더블 캐논이라니. 파. 이 속도 좀 봐. 이 속도. 또, 봐. 실패가 너무 많네. 놀이공원 다리보다 더 많이 실패하지만, 챔피언 바로 앞에 있잖아. 응? 내 앞에 있어. 자, 이게 하는 일이고, 또 다른 것도 있어. 돌연변이 8이라는 거. 알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참고로 제작법은 안 알려줬지만 괜찮아. 여러분 똑똑하니까 그렇지? 자, 블레이드 암, 스위밤, 돌연변이 암, 캐논 암을 만들어 보자. 돌연변이 팔은 돌연변이 살점으로 얻을 수 있어. 자,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뭘 하는지 봐요. 여기 써 있네. 이건 팔 부착물이네. 맞아요. 왼쪽 클릭으로 근접 공격하고 많은 피해를 입으면 순간 이동할 수 있어. 이 기능이 재밌지? 알지? 꽤 흥미로운 기능이야, 진짜로.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모르겠네. 꽤 많이 주긴 하는데 공격 속도가 느려서 맞을 가능성이 높아. 체력을 좀 깎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어떻게 순간 이동하는지 정말 보고 싶어. 한번 봐볼까? 체력이 22인데
이미 꽤 낮은데, 그렇지? 체력 시구, 아직 순간이동 안 하네. 조심해. 작은 녀석. 펑, 16, 30, 챔피언. 순간이동하는 걸 못 봤네. 아니, 죽을 거야. 응, 죽었어. 결국 순간이동은 안 했네. 좀 실망스럽다, 진짜. 자, 마인크래프트에서 동료들과 함께 테디의 탑을 찾고 테디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좋아요. 테디의 탑은 다크포레스트 같은 생물 군계에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꼭대기에 테디가 있어요. 알겠죠? 보세요. 여기 있네요. 이 희귀한 구조물이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입구를 찾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찾기가 어렵네요. 보세요. 아래층에는 동전이 있고 동전 3층과 영혼 용광로 그리고 네더 동전 3층이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여기 아이템 없는 상자가 있네요. 놀랍죠? 물건 없는 통도 있고요. 통에 왜 아이템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버그인 것 같아요. 빈 꼭두각시와 약간의 정수가 든 큰 성배가 있어요. 알죠? 그리고 조심하세요. 쉐이드 뭐 재단도 있는데 이건 잘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행운의 물약이 들어있는 물약들이 있고 그게 다예요. 보시다시피 이 구조물에는 약탈자와 마녀 등도 있습니다. 테디를 길들이려면 바늘이 필요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철 3개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우클릭하면 테디가 바늘로 공격하고 부두 효과로 추가 데미지를 주는 바늘이 나타납니다. 자, 적이 따라오면서 이론상으로는 공격하는데 이런 테디 제발. 그리고 부두 효과. 그렇죠? 테디 여기 토템 하나 가져가. 네가 나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 테디. 정말 많이 복잡해졌어 사실. 세상에 테디. 평화 모드로 바꿔야 하나 이런? 평화 모드로 바꾸자. 안 그러면 죽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좋아. 이렇게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좋아. 이터널 라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볼까요? 이터널 라이터는 영원한 불꽃을 만드는 라이터인데 이것은 다음으로 만들어져요. 보여드릴게요. 네더라이트 단검으로요. 네더라이트 단검은 인곳으로 만들고 이 라이터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울 수 있어요. 자, 오른쪽 클릭해 볼게요. 이 불이 번지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여기서 절대 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선 안 되네. 어라 한 위치에만 프로그래밍 되어 있네요. 즉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위를 지나가면 화상을 입어요. 하지만 옆으로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 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슬래시 게임 룰을 써볼게요. 불틱 트루로 설정. 좋아요. 하지만 값을 바꾸고 싶어요. 불. 랜덤 틱 스피드 좋아요. 랜덤 틱 스피드를 1000으로 바꿀게요. 지금 불이 번지지 않네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부싯돌을 집으면 말 그대로 지금 부싯돌을 집으면 나무에 불을 붙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불 어떻게 퍼지는 거지? 이런 기억이 안 나네. 아, 봐봐. 계속 퍼지고 있어. 그렇지? 저기 있네. 만 단위로 설정할게. 하지만 요약하자면 이터널 라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어. 테디로 가보면 알겠지? 보시다시피 이터널 라이터로 우클릭하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테디가 변이 된 테디로 변해. 알겠지?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자, 나를 따라와 챔피언. 앉아서 따라가고 있어. 따라와. 와, 천사네. 좋아, 이렇게 됐어. 날 수 있고 돌진하고 강한 타격 받으면 순간이동하고 가까이 있으면 재생 효과도 줘. 자, 용암 한 통을 먹이면 변이 된 살을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저기 있네. 이제 얻었어. 이건 기본적으로 크기나 돌연변이 팔에 쓸 수 있어. 좋아, 여기 엔트라이언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길들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엔트라이언은 사막에 살아요. 알겠죠? 모래에 묻혀서 모래를 발사해요. 가끔 불도 뿜는데 길들이려면 뒤에서 몰래 다가가 들키지 않게 크리스털화된 피를 먹여야 해요. 여기서 크리스털화된 피를 가져갈게요. 알겠죠? 이제 저를 따라오네요. 여러분은 쭈그려 앉아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게 좋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반자처럼 행동하고 하루에 4번 단계가 바뀌는 주기로 들어가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하루에 4번 단계가 바뀌어요. 그렇죠? 엔트라이언의 단계는 우선 기본 단계에서는 모래에 묻히고 모래를 뱉어요. 알겠죠? 그리고 가위를 엔트라이언에게 사용하면 엔트라이언 털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크리스털화된 피검 같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번데기 단계가 있는데 생명력은 많지 않지만 데미지가 큽니다. 아, 생명력이 많고 데미지가 적어요. 죄송합니다. 성체 단계에서는 날개가 자라서 타고 활공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병사 단계에서는 모래공을 뱉고 더 강해집니다.
털은 주기가 완료된 후 재생되고 크리스털화된 피에 사용됩니다. 먹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불이 붙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알겠죠? 방금 보셨듯이 저한테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좋아. 어떻게 모래시계를 사냥하면서 안틀리온의 단계를 강제로 바꿀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여기 안틀리온이 있고 모래시계는 구리주개, 모래, 유리, 그리고 필렛 그레일로 만들어요. 알겠죠? 필렛 그레일은 빈 그레일을 그레이트 칼리스에 넣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기 있네요. 단계를 바꿔볼게요. 알겠죠? 이것은 이론상 날 수 있어요. 알겠죠? 날기보다는 활공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천천히 조금씩 날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네요. 지금 날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W키로 움직이고 너무 빠르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래로 떨어져요. 하지만 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우클릭하면 이제 전쟁 모드로 바뀌어요. 자, 여기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모래시계는 깨지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 어떻게 악마 인프를 찾고 길들일 수 있을까? 악마 인프는 네더의 새로운 구조물이나 텐트에 나타나. 알겠지? 네더로 가보자. 알겠지? 여기 나타나네. 사실 여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네더렉으로 덮인 구조물이라 죽어버렸어. 이건 모드 자체의 생성 오류야. 이건 동반자 스탠드라고 해. 알겠지? 조금 더 멀리 텔레포트 해보자. 어때? 다른 곳을 찾아보자. 운이 좋을지도. 또 똑같네. 그렇지? 또 똑같은 상황이야. 이건 모드 제작자의 잘못이야. 그렇지? 모드 제작자가 이걸 확인해봐야겠어. 내가 좀 오래된 버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세 번째, 내가 가는 세 번째, 똑같은 일이 세 번째. 1.2.1 버전이면 좀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텐트 같은 구조물에 나타나요. 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운이 좋으면. 좋아, 이번엔 운이 좋았네. 힘들었지, 그치? 게다가 여기선 흙과 함께 공중에 떠서 생성되니 정말 못생겼네요. 진짜 못생겼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에 와일드 인프가 있어요. 알겠죠? 이 구조물에 나타나는 인프인데 동전을 주면 길들일 수 있어요. 알겠죠? 실패할 확률도 있고 어떤 동전을 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될 수 있지. 그렇지? 좋아요. 방금 보셨듯이 길들였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면 화나서 공격해요. 아, 동전 가치가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알았어, 알았어. 봐봐, 텐트가 다 타고 있어. 용암 위에 있어서 불타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좋아요. 여기서 인프가 우리에게 말해주게 해볼까요? 내가 데려갈 거야. 안 그러면 죽을 거니까.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인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태를 바꿀 네더에서는 인프가 파이어볼로 공격해요. 오버월드에서는 하수인 형태를 가지고 얼음 토네이도로 공격하고 엔드에서는 가고일 형태로 땅에서 돌가시를 만들어요. 적대 상태에서 죽이면 악마사를 정하려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이건 네더라이트 주괴 체인 대장장이 체인은 엔틀리온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전에 보여드린 그 벌레요.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고대 또는 유물의 금과 누더기를 얻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정글에는 신성한 뾰족한 사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이 구조물이야. 이름은 몽키 템플이야. 알겠지? 컴패니언스 몽키 템플. 그게 이 구조물의 이름이야. 기본적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어. 만약 우리가 방해하면 두 단계로 나뉘는 보스전이 시작될 거야. 알겠지? 그럼 가자. 저기로 가보자. 내가 좀 내 자신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치를 부릴게. 알겠지? 효과 부여 무한힘 20 데미지. 알겠지? 즉 20레벨 데미지야. 기본적으로 우클릭하면 보스전이 시작돼. 경고하는데 이 녀석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알겠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물론 내가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긴 하지. 적어도 몇 가지는 보여주고 싶어. 그가 가진 어떤 기술이든 알겠지? 저 막기처럼 얼마나 생명력을 깎는지 알잖아. 그리고 더 있어. 응? 그리고 더 많은 기술들이 있어. 좋아. 지금은 테디와 함께 있는데 테디가 재생력을 주고 있어. 물론 테디는 꽤 강력해. 또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아, 봐봐. 이 광선들 좀 봐. 이 광선들. 이 광선들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건 정말 누구든 쓰러뜨릴 수 있어. 테디가 내 체력을 얼마나 낮췄는지 알아? 96까지. 테디는 정말 좋은 애완동물이야. 그렇지?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물리치면 두 번째 단계로 변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중에서는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려워. 알겠지? 그는 성화로 변신해. 알겠지? 여기 이 괴물은 체력이 350이고 이제 근접 공격을 더 많이 해. 알겠지?
그리고 이 단검도 너에게 던질 수 있어. 알겠지? 기본적으로 물리치면 그리 어렵지 않은 보스인데 내가 보여준 다른 것들에 비하면 쉬워. 여기서 유물금과 오래된 천을 얻을 수 있어. 오래된 천.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방어구를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성스러운 가면, 리스폰 토템 같은 것들. 좋아. 신성한 로브를 만드는 법과 반지. 자, 낡은 청화 유물금으로 몽키 템플이라는 구조물에서 만난 보스가 주는 재료로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갑옷은 약간 더 좋지만 방어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제작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바로 효과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효과는 갑옷 한 조각당 7%의 피해 감소와 10%의 확률로 불의 고리를 소환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을 때 발동하는 거죠. 알겠죠? 좀비를 소환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0% 확률이 있어야 해요. 자, 내가 한 번 맞으면 봤죠? 저기 있어요? 보셨죠? 반지. 또 나오나 볼게요. 쉽지 않네요. 또 하나 나왔어요? 좋아요. 이건 피해를 입었을 때 발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갑옷에 대해 더 설명할 건 없어요. 좋아. 여기 리스폰 토템이 있어. 알겠지? 이걸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토템, 오래된 천, 판자, 유물금, 소울잼으로 만들어. 기본적으로 이 토템에는 고대금, 헝겊 등 여러 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활성화하려면 모래시계로 우클릭하면 돼. 알겠지? 이게 하는 일은 오라를 만드는 거야. 한번 보자. 모래시계로 우클릭해. 보다시피 여기 오라가 생기고 안에 있는 동료들이 연결돼. 죽으면 이 토템 근처에서 한 개의 생명으로 리스폰해. 충전은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테디는 물론 동료니까 이 효과를 가져야 해. 알겠지? 다시 말하지만 이론적으로 걔가 거기 가만히 있는 건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야. 자, 날 따라오게 해볼까? 근데 사실 이 효과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앉으라고 시키고 있는데 어디 보자. 그러니까 땅에 없으니까 그가 나를 좀 더 따라올 수 있는지 보자. 좋아,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앉히게 할 거야.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아니, 나도 별 효과가 보이지 않네. 자, 테디를 죽여서 확인해 볼까? 워든을 추가하자. 내가 때리고 테디가 망치게 놔둘 거야. 좋아, 제대로 맞았네. 테디는 어디 있지? 저기 있네. 테디, 안녕, 테디. 나중에 봐. 잘 가, 테디. 세상에, 세상에. 아니, 결국엔 그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 이봐, 저기, 제법 잘하고 있지, 그렇지? 솔직히 꽤 버티고 있어, 그렇지, 테디. 지금 생명력이 60 정도 남았네. 총 125의 생명력이 있어. 알겠지? 가자, 테디. 사라졌네? 아니, 아직 저기 있어. 생명력이 얼마나 남았지? 16의 생명력. 가자, 테디. 저기 있네. 리스폰 토템 충전 4개 남음이라고 써 있어. 그래, 아직 4번 더 부활할 수 있네. 근데 어디서 스폰됐지? 어이구, 어이구. 어디서 리스폰 했을까? 누가 알겠어? 그렇지? 토템 근처는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월드 스폰 지점에 스폰됐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워드는 어디든 여기 있는데? 좋아. 좋아. 아직 전에 있던 곳이야. 그대로야. 보자 보자. 아, 봐봐. 여기 나타났어. 방금 나타났어. 월드를 로딩하면서 나타났네. 와, 정말 운이 좋았어. 아마 그래서 크래시 난 걸지도 모르겠다. 그치? 나타났는데 촛불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네? 인내심을 내 전리품이 2배, 3배로 늘었어. 와, 정말 이상한 크래시였네. 내 전리품이랑 인벤토리가 복제됐어. 내가 워든 세트를 2개 가지게 됐네. 좋아, 이제 여기 있네. 좋아, 몽크와 클록을 어떻게 소환할까? 동료를 부활시키는 것 외에도 리스폰 토템으로 두 존재를 소환할 수 있어요. 고대금, 유물금으로 몽크를 소환하고 오래된 천으로 클록을 소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됐네. 아니, 몽크는 번개로 공격할 거예요. 알겠죠? 좀비를 한 마리 잡아볼게요. 이건 완전히 밸런스가 깨질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게다가 힘 효과까지 있으니까. 좋아, 이제 됐어요. 저기 테디가 있는데 잠시 앉아있게 하고 이쪽은 뭔가 하게 할게요. 보세요. 저기 있네요. 보셨듯이 번개를 발사해요. 여러 대상에게 번개를 쏘는지 하나씩 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네요. 그리고 왜 그래? 챔피언 공격당하고 있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알죠? 이건 폭발하는 신성한 별을 발사해 목표를 추적하고 자신이나 우리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뭔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가 협력적이라고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아니. 협업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뒤에 불을 켜야 해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뭐 여기 이터널 라이터가 있네요. 앉아서 따라오고 있어요. 앉는 애니메이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날 따라
좋아, 날 따라오고 있어, 가자. 이 녀석,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약간 버그가 있었나 봐요. 폭발하는 별을 가져가. 물론 있지, 물론 있지. 봐, 투명해졌는데도 계속 따라오. 폭발을 가져가네. 아마 이터널 라이팅이 필요했나 보네. 그렇죠. 뭐, 별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안 되면 그냥 앉으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것들은 괴물이고 펫인데, 진짜로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보스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거 들고 저것도 들고 뭐든 소환하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확신해요? 봐요. 품바 생명력 61, 생명력 60. 좀 약해졌네? 아니 안 죽이네? 아니 다들 잠들어 버렸어. 세상에 워든 맙소사 다 재워버렸어. 이런 아니 워든 미안해요. 알겠죠? 좋아요. 여기 있어요. 다이너모가 렌치와 테슬라 코일 등등. 기본적으로 다이너모는 브로큰 다이너모로 얻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이드나 침공 중에 얻는 정의 골렘의 희귀한 드롭입니다. 골렘. 자, 필레이저 골렘. 여기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정기적인 느낌은 별로 없지만 보이는 게 이거네요. 네, 더 이상 없어요. 아, 네네네. 전기가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활성화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얻을 수 있어요. 가자, 저기로. 투쿠투쿠투쿠. 운이 좋지 않았네요. 그렇죠? 아니면 공장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공공장은 팩트가 나오는 곳이에요. 알겠죠? 저기로 가서 여기 있네요. 사실 이 모드의 구조물들이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맞죠? 봐요. 이거예요. 테슬라 코일, 플라즈마 램프. 알겠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모드의 모든 구조물에서 늘 그렇듯이 전리품이 없는 상자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있네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방금 탈출한 후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후안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갇혀 있었다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론적으로 다이너모와 상호작용하면 나무, 철, 때로는 호문쿨루스와 테슬라 코일 같은 재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리 단계를 완료하려면 렌치가 필요해요. 저는 테슬라 코일이 선택되었다고 나오네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보시다시피 연결을 생성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작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한 재료들인 나무, 철 같은 것들이요. 알겠죠? 업데이트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테슬라 코일이 있는데 이것은 연결된 모든 노드에 일시적인 전류를 공급해요. 볼타이크 릴레이가 있는데 이건 레드스톤 리피터처럼 전류를 확장하고 반복해주죠. 이건 그림자 없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리고 플라즈마 램프도 있어요. 알겠죠? 플라즈마 램프는 연결되면 빛을 발합니다. 볼타이크 기둥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볼타이크 기둥은 기둥 사이에 지속적인 전류를 만들고 장벽을 생성해서 가까이 가면 생명력을 깎아요.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있어요. 알겠죠? 리코일 플랫폼인데 이게 바로 같은 네트워크 내 플랫폼 간 순간이동을 시켜줘요. 고장난 다이너모는 이거예요. 알겠죠? 브로큰 다이너모인데 이 구조물에서 찾거나 레이드 보스가 드롭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클릭하면 필요한 재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참나무 판자. 이제 호문쿨루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로 가서 렌치로 개체를 수리해야 해요. 좋아요. 이렇게 철구에 25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코일이 필요해요. 렌치만 사용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걸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발전기인 다이너모가 있어서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것으로 모두 전체 설명을 마쳤어요. 알겠죠? 빠뜨린 것 없어요. 디스크도 있는데 아마 어딘가나 크리퍼에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예요. 빠뜨린 게 없어요. 네, 맞아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